혹시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설마 못 받겠어. 우리 사이에 조금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언제까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라는데 그렇게 건네셨을 겁니다. 머뭇거리다가도 결국 건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돈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마음 한켠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은 돈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에 나이 들고 난 뒤에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돈 손실과 나이 든 뒤의 돈 손실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기력이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의 돈은 다릅니다. 노후의 돈은 다시 벌 기회가 없는 돈입니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벌 기회가 없는 돈.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그건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닙니다. 그건 남은 삶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왜 노후의 돈 문제가 더 위험할까요? 직장을 다닐 때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조금 잃어도 다음 달이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그 흐름이 끊깁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습니다. 그 상태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면 그 구멍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달라집니다.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돈이 없으면 아픔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에는 감정과 돈이 함께 얽힙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자식이면 자식과의 관계가, 형제면 형제와의 관계가, 오랜 친구면 그 우정이 돈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돈을 잃고 관계도 잃고 그 위에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습니다. 노후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잃는 것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돈을 절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매달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급하다고 합니다. 딱 한 달만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그 말이 안타깝게 들립니다. 당장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빠져나가면 이번 달 내 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과금은, 약값은, 교통비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는 쌓아둔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내 삶이 돌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연료입니다. 연료가 바닥나면 내 삶이 먼저 멈춥니다. 혹시 거절이 미안해서 빌려주려 하십니까? 그 미안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생활비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식재료를 함께 사준다거나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다 준다거나 현금 대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료비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은 어떤 이유로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하면 앞으로도 건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고 없이 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돈에 달려있는 상황,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겪어본 분들이 아십니다. 가까운 지인이 이것만 도와주면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의료비로 모아둔 돈까지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갚기 전에 내가 먼저 아팠습니다. 그때의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잃어도 마음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아픈 날이 왔을 때 그 돈 없이도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돈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혹은 집과 관련된 자금은 절대 타인에게 건네지 마십시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이 들어옵니다. 내가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자신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집은 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 집마저 흔들리면 진짜로 갈 곳이 없어집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 안 되더라도 부모는 살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만 건네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더 단단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퇴직금 전액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꺼번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일한 끝에 받은 퇴직금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직후 여러 방향에서 손이 뻗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빌려달라는 친척, 사업 제안을 하는 지인. 퇴직금은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조금씩 써야 할 돈입니다. 나누어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전액을 한 곳에 빌려줬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그 금액을 모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내 수십 년의 시간이 응축된 돈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것은 내 지난 삶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돈은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빌려주고 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빌려주고 나서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돈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신다면 그 돈은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의 불안함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 위험하다는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희생했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고 살아온 시간이 참으로 깁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족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되고 책임이 되어 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너져 가면서도 도와주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무너진 부모를 보는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힘겨워진 형제를 보는 또 다른 형제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로는 도와주려다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천천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돈이 있어야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아직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는 자존감. 그 자존감이 흔들리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다는데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금액만 주십시오. 빌려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작은 금액을 그냥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문서로 남기십시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서로를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중에 언제 갚는다고 했지? 하는 불편한 기억이 생기지 않도록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건 제가 건드릴 수 없는 돈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나를 지키고 결국 관계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관계에도, 돈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차갑거나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야 남은 날들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생존 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살아온 시간의 결과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기반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돈 지금 안전합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더 좋은 정보 받아보세요.